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재단법인 역사주권은 고대사를 바르게란 슬로건 하에 대한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주체 역사의 주권을 되찾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선 역사문화 단체입니다. 재단법인 역사주권 김주인 이사장님의 개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청소도 협소하고 올 날씨도 차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주권 대표 김주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제 백사하시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추운 날씨를 무릅 쓰시고 이 자리를 빛내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수성 전 총리님을 비롯하여 박철원 장관님과 김영환 장관님, 허성관 장관님 등 여러 인사를 모신 자리에서 이 역사주권 포럼 결성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엄청난 격동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근저에는 우리 역사에 대한 무관심과 그를 기화로 한 역사 왜곡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역사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일 뜻입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빼앗긴 영토를 되찾았고 또 그 후 8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섰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아직 우리는 빼앗긴 역사를 되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이 동북공정이니 임나 일본 무선인이 하는 역사 침탈적인 시도를 암암리에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강단사학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은커녕 오히려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고조선의 역사성이 부정되고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왜곡 축소되는가 하면 이번 전라도 천연사 화동에서 보시듯이 3, 4세기에 왜 한반도 남부 지배에 빌미를 깔아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역사를 기존 제도권 사학계에 맡기고 방관자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제 조선 총독부가 설정한 반도 사학의 자학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높이는 역사관을 확립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념 강연을 맡아주신 우리 천문학계의 거목이신 박석재 박사님의 나는 역사를 몰라노라 하는 고백적인 강연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얘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입니다. 과거 일부 역사가들이 전유물이었던 역사 기록이나 유적, 유물, 발굴의 해석이 인터넷과 AI의 발전을 통해서 100일 하에 일반에게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노력 여하에 따라 올바른 역사를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열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역사주권 포럼의 결성을 계기로 역사의 문제점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을 각계각층의 크고 작은 역사 모임을 활발히 하여 토론 학습으로 실력을 배양하고 힘과 뜻을 합하여 이를 이웃 나라의 역사 침탈에 대응하는 큰 물결이 일으키기를 기원합니다. 이로써 교회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기인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언문 낭독은 대한사랑 정서영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유진웅 청년 대표가 낭독하겠습니다. 역사주권 포럼 발기인 선언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찍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금언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동북아는 고대사를 둘러싸고 격심한 갈등과 혼란 속에서 가히 역사 전쟁을 방불케 하는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은 소위 공복공정을 내세워 우리 고조선의 실체를 지우고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옮기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종전 후 폐기된 듯 했던 임나일본 도서를 전라도 천년사 파동에서 보듯이 교묘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세력을 모아 재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지 오웰이 갈파했듯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도 지배한다라는 경고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자시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데 흔히 우리 사학계는 자료의 빈곤을 한탄합니다. 분명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있는 자료도 깊은 연구나 별 근거도 없이 우리의 귀중한 고대 역사 자료를 믿을 수 없다거나 위선하는 식으로 타개하는 일이 잦은 것은 반성할 일입니다. 제도사학계가 허황된 내용으로 제작되어 처음부터 마음먹고 왜곡, 날조한 일본 서기는 그토록 싸고 도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차제의 우리는 일제감정기에 일제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찬탈해간 수십만 권 역사서의 행방과 그 반환을 일본 정부에 엄중히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강단 사학계를 비롯한 기존 역사학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첨예한 이념 문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갈등이 근현대사를 잠시 뒤로하고 우리 고대사를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발견합니다. 이에 우리는 고대사를 바르게라는 슬로건 하에 역사 주권을 되찾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섭니다. 이는 한 세기 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순수한 애국 정신과 맞닿아 있는 중대하고도 기묘한 일이라 믿습니다.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 역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뜻을 모아 오늘 역사주권 포럼을 결성하면서 강호 재현의 아낌없는 성원과 폭넓은 동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역사주권 포럼 발기인 일동. 오늘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수성 전 국무총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주인 회장이라는 분은 옛날에 그렇게 의지 뛰어나고 역사 찾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벌고 그 관대한 정신으로 사람 품에 안고 그런 참 훌륭한 후배입니다. 김주인 회장이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것, 여태까지 건강하게 사람들한테 신뢰와 존경받으며 살아주신 것, 다 부인 덕입니다. 미술가의 유명한 부인께서 남편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너무 감사하고 오늘
서서히 나랬습니다. 이 작은 자리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애국자입니다. 그 정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참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이 이덕일 선생입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텔레비전에서 강의를 하는 걸 보고 이런 분이 남아 계십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크나큰 보석 같은 존재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덕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역사는 짧은 역사도 있고 긴 역사도 있습니다. 땅덩어리 이까지는 있으나 없으나 그건 하나의 형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족 혼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민족 혼을 지킵니다. 너무도 자랑스러운 분이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제 역사를 찾고 우리나라 국민한테 상한 자부심을 찾고 훌륭한 나라 속에서 존중하며 존중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김중일 회장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77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닌데 또 앞장서서 뭘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도 그래서 그동안 뭐 여기저기 이름 걸려있던 걸 싹 털고 이제 내년부터는 조용하게 혼자 있으려고 그랬는데 또 이걸 하나 짊어지게 돼서 한편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은 큰 책임감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해야 되느냐 방금 앞에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많은 요소들 그 요소들의 연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은 진정한 역사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국가가 겪어왔던 이 역사들이 있는 그대로 바로 서게 되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는 갈등의 많은 요소들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우리 역사가 반듯하게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 일제 또는 그 앞에 또 올라가면 노론사관 여기 등등에서 우리 있는 그대로의 역사가 왜곡되고 폐마되고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었고 쓰여져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난도질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근데 사실 역사에서는 어느 역사나 마찬가지지만은 그야말로 빛나는 역사도 있고 고난의 역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강단사학자들은 빛나는 역사는 아주 쪼그라진 조그마한 역사로 이렇게 전부 기록해 놓고 그리고 또 이 고난의 역사들은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앞선 강대국들이 우리를 개화시키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는 식으로 역사를 폄하하고 지금도 그런 장면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바른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갈등 요소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국가가 용성하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또는 개인은 끊임없이 혁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뒤떨어져요. 혁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혁신의 원동력은 우리가 경험하고 현실에서 보면은 전부 다 역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빛나는 역사에서 우리는 어려울 때 희망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고난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 어려울 때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지키고 있는 이 역사가 다른 역사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무슨 희망을 얻고 무슨 교훈을 얻겠습니까? 그러니 혁신이 안 되고 지지고 볶고 하는 수만 계속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은 결국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민족의 미래를 담보하는 그런 큰 움직임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출발하는 이 조그마한 모임이 큰 소용돌이가 될 수 있도록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생각을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고 해서 꼭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써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책임을 저는 느끼면서 이 포럼이 이 역사 주권 바로서에게 중심이 되도록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기조 강연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박석재 전 한국천문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 역사를 몰랐노라입니다. 박석재 천문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한테 너무 과분한 자리여서 부탁을 받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뭐 늘 쓰던 파워포인트를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길이 기억에 남을 좀 기조 강연을 하고 싶은 좀 욕심이 생겨서 좀 특이하게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5월 31일까지 대한사랑 이사장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도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역사 모르고 살았노라는 송골매 노래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를 조금 한번 개사한 겁니다. 근데 그 노래가 원래 김소월님의 그 시이기 때문에 그 가사가 참 멋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개사해서 이따가 좀 소개해드리고요. 네, 다음 네, 제가 우리 이덕일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보통 학자들은 꽃길만 걷기 마련인데 남들 하는 일 안 하죠. 남들이 힘든 일은 안 하죠. 남이 안 하는 일은 또 안 하죠. 근데 대법원까지 3년을 싸우시면서 민족사관을 살리신 분으로 제 손은 아래지만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있고 지금도 10만 유튜버로서 아주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장 놀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덕일 선생님은 지금 과연 이 나라가 지속이 가능한가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뭐 이건 뭐냐, 하버드 이건 뭐냐, 동북아 역사 지도는 뭐냐, 전라도 천년사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공부하시는 분은 또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아침 포럼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문장이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이 심각함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예, 다음에 거. 그 다음에 식민사관이라는 게 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동료 과학자들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설득을 할까 생각하다 제일 좋은 걸 하나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오늘 어제 수능에도 시험 나왔을지 몰라요. 여기가 지금 천리장성이라고 가르쳐요. 신의주하고 원산을 연결한 이 천리장성이 고려의 국경이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배워본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구글 어스를 보면요 항공사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시간 잡고 천천히 한번 다 뒤져봤어요. 여기 성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근대 국가에서 성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천리장성이 있다는 역사를 가르치고 그걸로 시험을 출제해서 거기서 점수를 잘 받은 사람이 나라를 끌고 가는 국가 고위 공무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득하니까 하나씩 이제 믿더라고요. 자 봐봐, 성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거기가 국경이래. 당신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려면 제가 봐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하대 복계대 교수님이 원래가 여기 천리장성 여기 그냥 원래 있던 안시성 이런 거를
이 만리장성의 길이에 비해서 요거나 천리되니까 천리장성이라 부르는 거다. 고려 국경은 여기였다. 그렇게 주장해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식민사학이 별게 아니구나. 우리나라 역사를 두만강, 압록강 안으로 밀어넣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 무관심한 동안 중국은 이미 전 세계 교과서와 박물관을 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북한이 원래 중국 땅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한 나라 때 이쪽은 손권이고 여기 유비니까 조조 땅이잖아요. 또 우리나라 경기도가 조조 땅이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해놨는데 왜 중국이 그렇게 놨을까요? 김정은 정권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중국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온다는 뜻입니다. 건너와서 그러면 우리는 엄중항의하겠죠. 그러나 봐라,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너희는 나라가 북한 남한이라고 통일한다고 그런 한심한 소리 하지 말아라. 아주 순진한 생각하지 말아라. 원래 우리 땅이다. 역사 회복하러 온 거다. 국제사법재판소 가려면 가자. 우리 편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동북공정이 어떤 사람들은 김치하고 한국 뺏어가는 건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 북한을 뺏겠다고 이미 작정하고 나선 거고, 시진핑이 트럼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그랬습니다. 중국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식민지라고도 안 했어요. 파트 오브 차이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냐 그랬다는 얘기죠. 그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그 말 속에는 나중에 우리가 북한 점거하면 또 가만히 있어? 그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본의 왕후가 고구려 백제 신라 왕한테 절을 받았답니다. 여기 임나를 일본 교과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기 신라는 이쪽에 있고 백제는 이쪽에 있고 요게 임나예요. 그래서 뭐 전라도 천년산이 뭐니 터진이 다 간단해요. 식민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여기 저 남원을 기문이라고 부르고 합천을 다라라고 불렀어요. 일본 지명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남원 시장한테 국사학자 가가지고 원래 남원이 기문인데 왜 기문연구소라는 거 안 만드냐? 그 나라 예산 신청해서 하자 그러면 시장이야 좋다고 그러죠. 좋은 과제 생겼으니까.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이고. 모르면 속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발단이 돼서 그 유네스코 등록 문제가 생겼고 그게 나중에 전라도 천년사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라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경상도 천년사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겠느냐? 아니 똑같아요. 100%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로컬 문제로 몰아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지금 구조적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권을 보통 편의상 좌파 우파로 나누는데 어느 파도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독도가 전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국정감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터지기 직전입니다. 화산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온 국민이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지금. 아는데 내가 공부하기 싫은 거야. 책 읽어야 돼. 귀찮잖아요. 그 다음 나 먹고 사는 거하고 지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 무관심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사장 할 때 저 사무총장으로 저를 도와주던 우리 이완영 총장이 국회에 나가서 이번에 제야 쪽을 대표해서 이번에 아주 큰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저 차관급 기관장을 6년을 해서 국회는 저도 익숙합니다. 근데 정말 이번에 우리 저 이완영 저 사무총장이 큰일 했습니다. 저 이완용은 나쁜 사람이고 이완영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판단곡이든 뭐든 역사를 종합해서 공부하다 보면 바로 단군조선 앞에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우리나라가 왜 배달 나라냐 그러면 음식 뭐든지 주문할 수 있지
택배가 빨리 오지.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단군조선도 신화입니다. 이걸 신화라고 배웠는데 그 앞에 어떤 나라가 있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단군조선 앞에 나라가 환웅배달이죠. 저는 한인왕국은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옛날 김정민 박사님 강의에서 김정민 박사님이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쪽에서도 결국 그 한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가 있었고 공유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도 그 중에 하나고 실제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서 환웅이 내려와서 세운 게 우리나라고 반고가 내려와서 세운 게 화족의 나라가 됩니다. 조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족도 중국도 한국이 자기네 시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달부터는 분명히 우리나라죠. 근데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한테 뭐 얘기를 하는데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강태공 대부분 사람이 낚시꾼이라는 거 정도 알고 삽니다. 근데 심지어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강태공이 언제 사람입니까?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었을 때 요때 책사였습니다. 근데 상나라 마지막에 하나라 마지막에는 걸왕이라는 나쁜 놈이 나타나고 상나라 마지막에는 주왕이라는 나쁜 놈이 나타나서 폭군의 대명사가 걸주입니다. 그 옛날에 저 임금한테 저 걸주 같은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한 게 주지웅임이에요. 근데 이 상나라의 그 왕이 근데 이름이 헷갈려요. 주왕입니다. 주나라한테 망한 사람이 이름이 주왕이에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 주자가 세금변에 마디초자를 쓰는데 이 상나라 그 왕을 멸하게 하려고 주나라의 문왕은 이제 조금 작은 부족 국가였죠. 책사를 구한 게 바로 그 강태공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상나라 주왕이 나쁜 놈이냐면은 그 비간이라는 삼촌이 계속 충언을 해요.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포락형을 내립니다. 그 포락형이 구리기둥에다가 기름 발라놓고 이때 불 피워놓고 그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타 죽는 거예요. 그치 삼촌한테. 그 다음에 문왕한테는 어떤 짓을 하느냐. 문왕의 첫째 아들을 잡아다 요리를 만듭니다. 요리를 만들어서 꺼내놓고 문왕한테 먹으라고 합니다. 문왕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국을 떠먹었다고 합니다. 알고서요. 자기 아들인 줄 알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무왕이 이제 세자가 됐고, 그래서 문왕이 이제 강태공을 어렵게 만나서 이제 한번 치려고 하는데 문왕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강태공이 이제 무왕과 함께 그 이제 상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죠. 근데 그 무왕의 동생이 바로 주공입니다. 주공은 전혀 정치와 상관없이 주역을 또 문왕의 문왕팔계에서 즉 문왕이 괴사를 쓰고 주공이 소사를 써서 주역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는 부분 얘기를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강태공은 강씨성은 저 우리나라에만 있는 성입니다. 어떻게 중국 사람으로까지 바뀌었나. 그래서 다음에 그래서 한번 노래 가사를 만들어 봤어요. 강태공의 한은 물론 문왕을 보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강태공이라는 소설 한 권을 썼는데 거기서 그 책 소설 한 권을 시 하나로 바꿨습니다. 아스라의 먼 옛날 솔라 단군 시절. 솔라는 25번째 단군이십니다. 그러니까 47명 단군 중에 그 시절에 상나라의 낚시꾼 동이족 강태공은 사실상 제가 이 상나라고 먹어도 하상주 그 임금이 전부 다 동이족이에요. 판단고기가 왜 무섭냐면 거기 그 동이족 그 왕들의 족보가 다 나와요.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진나라 진시황이 아예 앞에 동이족의 역사는 다 털어내고 내가 시작이야. 진시황이야. 황제 호능도 아니야. 다 나부터야. 그렇게 말을 하고 분석행위를 해서 역사책을 태웠겠어요. 그래서 이덕길 선생님이 또 가르침을 주셔서 사마천 사기 어느 부분을 좀 봤더니
사마천도 감히 그 사망오제에서 시작을 못하고, 왜? 다 동이족인 걸 아니까. 사망이 태어복희, 염제신릉, 황제헌원인데 황제헌원부터 사기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압니다, 다 동이족인 거를. 근데 사실은 다 동이족인데 일부러 일단 강태공이라도 좀 뺏기기 싫어서, 상나라도 동이족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냥 동이족 강태공은 의수의 반기에서 세월만 낚았다네.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며 아 드디어 주군을 만났다네. 꿈에도 그리던 주나라 문왕. 문왕과 강태공 맹세하였다네. 주중님 상나라를 기어이 멸하리라.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아 하지만 문왕이 먼저 떠났네. 세자가 뒤를 이어 주나라 무왕. 무왕과 강태공은 슬픔을 이겼다네. 가렴주고 상나라를 기어이 멸하였다네. 그래서 동영상을 여기 연결하셨단 말이죠. 예. 벌써 어디 연결하셨나? 자, 놔두세요. 일단 좀 하다가. 예. 그래서 제가 대한사랑 이사상 물러나기 전에, 예, 그 다음에 대한사랑 악단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강연도 강연이지만 노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역사 바로잡게. 그래서 이게 우리 악단 삼성호입니다. 제가 맨날 쓰고 다니는 모자가 거기 보면 까마귀가 있는데,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를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 정체밖에 없어요. 예. 이름이 세발이인데, 그 다음에 제 악단은 정치 종교 지원하게 된 빈부와 무관하게 민족사관을 겸응하고 다닙니다.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때 한국천문연구원장이 돼서 이명박 대통령님 때 유일하게 연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날이 걸쳐서 좌파 우파 인사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어떤 편견 없이 하고 있고, 우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음악과 역사를 연주하고 강연하는 악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태공 역사 얘기하고 강태공 노래 들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요즘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스라이 먼 옛날 솔라단 군 시절 상나라에 낚시고 동이족 강태공은 위수의 반개에서 세월만 낚았다네. 지나간